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공격해 적이 공격할 기회를 차단하면 방어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공격은 능동적이고 방어는 수동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초나라의 장수 황후가 선수를 쳐서 적장인 회계 태수 은통을 제압한 데서 유래된 말인데, 아주 예전의 전투는 두 병력이 개활지에서 맞붙어 기세와 무력을 겨루어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전장에서는 다소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대량 살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병기와 비대칭 전력들이 가동되어 상대는 물론 아군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후 물리적, 법적 책임을 비롯한 천문학적 책임을 생각할 때 현대전에서 공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적대 행위에서 아군과 민간인의 피해를 막는 방어의 상해 개념으로서의 방어는 더욱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차의 방어 체계는 수동방어와 능동방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진차는 초기에는 대표적 비대칭 전력으로 접전이 치열했던 서부 전선에서 단 세대의 전차가 보병 사단 하나를 총체적 혼란에 빠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윽고 다양한 대전차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전차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니고 비대칭 전력도 아니게 되었고, 이에 전차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차 방어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전차의 외형 부분인 장갑을 두껍게 하는 수동 장갑이나 반응에 묻은 폭약을 외벽에 붙여 일시적으로 방어벽을 두껍게 하는 효과를 얻는 반응 장갑입니다. 이처럼 공격에 직면했을 때 전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수동 방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동 방어는 일단 적이 무기에 피격된 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전차 무기의 관통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수동 장갑을 계속 두껍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타일 방식의 모듈형인 능동 장갑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역시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 앞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동 방어의 단점을 해결하고 전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개념이 바로 능동 방어입니다. 능동 방어는 피격되기 이전에 적이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능동 방어는 적이 대전차 무기를 교란해 목표에서 빗나가게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적이 대전차 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것이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동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A. 수동 장갑을 늘리면 늘릴수록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에 비례해 기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방어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수동 방어를 가볍게 해 전차의 기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능동 방어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유도 교란형은 적이 대전차 무기의 유도 체계를 교란해 목표에서 빗나가도록 교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차 무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대전차 미사일을 미리 탐지해 연막탄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교란하는 ECM 장비인 제머로 센서를 교란한 상태에서 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현재 많은 전차들이 주로 복합 연막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14, 아메터 등 여러 국가의 전차에 유도 교란형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K2 전차는 방어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 교란 통제 장치, 발사 장치, 복합 연막탄 등 유도 교란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대응 파괴형입니다. 대응 파괴형은 대전차 무기를 탐지해낸다는 점만 놓고 보면 유도 교란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유도 교란형이 단순히 대전차 무기를 교란해 회피하는 방식인 것에 반해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은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함으로써 아군의 전차를 보호하는 방식이라 하드킬이라 부릅니다. 대응 파괴형은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나 비유도, 무기 등을 막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의 제약이 적습니다.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도
한꺼번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방어 시스템에 비해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어 미래 전투 체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어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레나이와 드라즈드라는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을 탑재했고 이미 유도 교란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T-14 아메터 전차에도 드라즈를 개량한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퀵힐이라는 이름의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어스프로에이라는 이름으로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실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역시 자체적인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 KAPS를 개발했으며 K2 전차에 탑재될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2012년 개발된 KAPS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 추적기, 통제 컴퓨터, 발사 장치, 대응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적을 최초 탐지 추적해 위협 판단 후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아군의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100에서 150m 전방에서 접근하는 미사일 등 위험체를 레이더나 열상 감지 장비 등으로 탐지한 뒤 파편형 대응탄을 발사해 10에서 15m 전방에서 파괴시키는 방식이며 적군 미사일의 탐지 후 발사까지는 5-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응탄의 명중 확률은 80% 이상 될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KAPS는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스프로에이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K2 전차에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지는 않았습니다. K2 전차에 아직 하드킬이 장착되지 않은 이유는 폭발형 반응 장갑처럼 전차를 수반하는 보병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급박한 전장에서 미사일에 피하 식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K2 전차는 센서 기반의 무장이 타겟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소프트킬 방어 시스템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드킬 방어 시스템은 코넷급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측면에 직격하면 3세대 전차를 한 방에 관통해버리는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와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막아낸다는 것이며 소프트킬 방어 시스템이라도 장착이 되어 있으면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즉 능동방어 체계가 없는 초기형 3세대 전차는 관통당해 생존성의 위협을 받지만 능동방어 체계가 장착된 전차들은 최소한 한 번의 공격은 무시하는 게 가능하며 빨리 연막을 사용하여 우회 기동을 하여 발각된 위치에 벗어나서 재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중 K2 전차를 제외한 나머지 전차에는 능동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그나마 K1이나 K1A1의 개량형인 K1E1과 K1A2에서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체계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들 전차에 능동방어 체계를 장착하는 것은 북한군을 상대로 한 소프트킬 능동방어 체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취소되었고 만일 추후 추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들 전차에도 능동방어 체계를 장착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